네, 하루 쉬고 또 인사드립니다. 외신 브리핑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앞에서 중국 얘기 들어보셨지만 오늘 역시 외신 브리핑도 신화통신을 제일 먼저 보도록 하죠. 중국의 경제지표 요즘에 계속 부진하긴 하지만 여기에 또 허와 실이 들어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난 9월에 중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연간 최저치를 하회했다라는 제목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벌써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지난주 발표된 제조업 PMI는 8월에 바닥치고 9월에는 반등을 시작했지만 비제조업, 그러니까 중국의 서비스업 PMI는 다시 연중 최저까지 추가 하락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번 부진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신규 주문이 51.8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전망 지수가 전월 63.2에서 60.9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 주 원인이다. 그러니까 신규 주문과 향후 기대, 앞으로의 이 전망까지도 조금 어두운 상황, 이것이 바로 중국 PMI 서비스업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네요. 자,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금융업종이야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화통신에서 중국 10대 은행의 수익 증가율 감소 추세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10대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5,132억 위안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늘어나긴 했지만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34%에 비해서 절반으로 둔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10대 시중은행에는 공상은행, 교통은행, 상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순이익 증가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로는 악성 채권의 증가, 그리고 올 들어 두 번의 금리 인하로 예대 마진이 줄어든 것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10대 은행의 비활성 대출 자산,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대출금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은행 금고에 쌓여있는 대출 자산은 상반기 3,567억 위안을 기록해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53억 위안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출 수요라는 것은 시중 통화량, 다시 말하면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또 이 경기가 잘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고용, 생산량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주 대승적으로는 국제 상품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죠. AFP 통신 통해서 유럽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 저렇게 양지와 음지 대조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죠. 규모로 보나 GDP로 보나 유로존의 쌍두마차는 단연 독일과 프랑스인데요. 제목에 보시는 대로 독일은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독일의 이런 상승분을 오히려 까먹는 후퇴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발표된 9월 유로존 PMI 지수 수정치는 46.1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전 잠정치보다는 상향됐지만 8월에 비해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좀 더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의 둔화 추세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제목에 보신 대로 독일의 경우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힘을 보탰지만 이를 프랑스와 스페인의 부진이 상쇄해버린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스페인 구제금융, 가장 큰 빅피쉬인데요. 일단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스페인 정부 측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 조건을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시장을 볼모로 삼아도 좋다, 이런 버티기의 일환인 만큼 스페인 구제금융이라는 이슈는 냉탕과 온탕, 즉 호재와 악재 사이를 앞으로도 수시로 오갈 것으로, 그러면서도 주로 상방을 제한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9월 공식 고용보고서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상회하긴 했지만 지난달의 경우 ADP 고용보고서와 미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 간에 큰 갭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오늘 좀 투심이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니까 지금쯤 아마 미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와 롬니의 첫 TV 토론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고용보고서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가열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양당 후보들 간의 고용 증가 대책일 텐데요. 오늘 밤 아무래도 이 QE3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QE3라는 카드를 먼저 오픈한 상황이고 아직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롬니 후보는 연준 무용론과 함께 이 QE3 실효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는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더 나쁠수록 롬니 후보 측이 유리할 텐데요. 이를 다시 시장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선반영돼버린 이 QE3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수세에 몰릴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요즘처럼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투심, 이런 이슈들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